네, 안녕하십니까. 정법자입니다. 이란 정세가 정말 재밌어지는 것 같네요. 이란이 지금, 죽기 직전까지 지금 가 있다가, 마지막 패를 보여준 것 같습니다. 지금 시아파들이 총결집을 할 분위기죠. 지금 이제 시아파들이 이란이 이제 전복이 됐을 경우에, 그들이 갖고 있던 기득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무너지고, 또 이제 종교적으로 봤을 때 수니파 시아파 중에서 시아파가 지금 이란하고 이제 헤즈볼라네 이런 것들이 다 시아파 관련된 무장단체거든요. 수니파들은 무장단체가 많진 않아요. 하마스 정도가 아마 수니파인 것 같은데, 대부분 우리가 좀 악명 높게 생각하는 것들이 대부분 다 이제 시아파입니다. 그러니까 시아파는 이슬람 원리주의죠, 말하자면. 말 그대로 이제 그러니까 그 수단을 상당히 강력하게 쓰는 거지. 마치 지금 이스라엘이 유대교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선민의식을 갖고 있듯이 시아파들도 그러한 어떤 그 특권의식, 그리고 종교적으로 상당히 그 본인들이 순수하다, 그런 어떤 그 나름대로의 선민의식을 갖고 있는 그런 종파죠. 근데 그 종파가 아예 그냥 한 국가를 지금 휘어잡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수니파들은 대부분 또 왕정이에요. 왕정. 그러니까 사우디가 대표적으로 이제 왕정이고, UAE라든지 이런 데들, 카타르네 이런 데, 왕정. 근데 시아파는 이제 왕정이 아니라 공화정으로 이제 바꿨죠. 그러니까 아예 왕도 필요 없다. 왕이 왕도 세속적이다. 종교 지도자가 왕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면, 지금 군사적으로 봤을 때는 완전히 압도적으로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 마지막에 이제 카드를 던진 거죠.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이제 사람들한테 호소를 하는 겁니다. 시아파를 지지하는 이제 지지자들한테 호소를 하는 거죠. 우리가 무너지면 시아파 전체가 다 무너진다. 이런 개념으로 이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이제 예전에 그 베트남 전쟁에서 봤듯이 상당히 지루한 이제 게릴라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보복이라든지 이런 것들, 오사마 빈 라덴 같이 뉴욕에다가 그런 테러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무장단체들로 이제 학계 전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저항으로 이제 질 수도 있는 가능성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미국이 가장 이제 두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거든요. 상계해가지고 이 종파들이 상계해서 미국에 이제 고통을 주는 미국 해외에 있는 미국 시민들을 건드린다든지, 대사관을 폭파시킨다든지, 관광객을 납치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사실 미국을 상당히 힘들게 할 수가 있는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질 가능성을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결국 이렇게 갈 거라는 것을 어느 정도 예측을 좀 이제 했었어야죠. 왜냐면 사실 북한보다 이란이 좀 무서운 게 뭐냐면, 북한은 종교적으로 뭉친 단체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한 독재 정권이 시민들을 억압하고 있는 상황이지, 그 시민들이 북한 지도자를 따르는 상황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근데 이제 이란 같은 경우는 시민들이 지금 자발적으로 따르는 상황이에요. 따르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통제도 있는데, 이 종교라는 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아메리카도 간 상황에서 이렇게 자기 살던 곳을 떠나서 신대륙으로 가는 것도 결국은 종교가 제일 먼저 촉발된 것처럼, 자기가 자기 발로 스스로 고난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야. 그게 종교의 힘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북한 같은 경우는 종교는 아니란 말이야. 그냥 이념이지, 이데올로기. 이데올로기는 종교보다 약하지. 이데올로기가 종교보다 강했으면은 소련이 저렇게 붕괴되지 않았겠죠.
소련이야말로 정말 그 공산주의 사상에 본인들이 엄청 침투해서 뭐 60년대 70년대 이럴 때는 영국에 있는 공산주의자들이 다 저기 언더커버가 돼가지고 뭐 예전에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뭐 킴필비 사건처럼 이런 식으로 영국 수뇌부들이 대부분 다 공산주의에 전향하는 뭐 이런 일도 벌어졌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결국은 이데올로기라는 것은 결과가 나오고 이 이념이 결국은 실패한 이념이구나 라고 어떻게 판단이 됐을 때는 금방 무너지는데, 이 종교라는 거는 이게 뭐 100년 1000년 지나도 본인들의 어떤 그 사명의식을 이제 버리기가 쉽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이란이 이제 마지막 가지고 있는 카드가 핵무기가 아니라 이 종교라는 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핵무기를 완성을 못했어도 종교적 사명의식을 완성을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런 단계에 온 겁니다.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은 뭐 난관에 봉착했다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걸 만약에 예측했다 그러면 미국이 뭐 여기 따라서 또 이제 본인들의 플랜대로 가면 될 텐데, 사실 뭐 이스라엘도 비슷한 상황이에요. 이스라엘도 본인들이 무슨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어떤 저항을 하고 이런 공격을 하는 것이 그들이 뭐 경제 대국이 되기 위해서라든가 뭐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생존이고, 또 다른 데로는 유대교라는 어떤 그 특수한 어떤 그 종교적인 본인들의 어떤 순고성을 지키기 위해서 기독교하고도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본인들 생각할 때 본인들이 선민의식이 있다고,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경제적 논리가 아니라 지금 어떻게 보면 종교적 논리에 의해서 지금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뭐 생사의 갈림길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아마 지금 이란의 반응을 이해할 거예요. 예, 자기들도 그렇게 할 거니까. 이스라엘은 이제 핵무기를 가지는 데 있어서 자기들이 많은 경제적인 어떤 제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수하고 간 나라거든요. 네. 우리 뭐 경제 필요 없다. 우리는 우리 자체의 존재가 중요하다. 뭐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이란도 결국은 똑같이 그렇게 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란하고 이스라엘 전쟁은 누가 하나가 다 작살이 나야지 끝나는 전쟁이라고 얘기한 사람도 있어요. 예, 완전히 그냥 한 나라가 완전히 그냥 한 명 다 죽어야지 끝난다라고 할 정도로 그런 개념이 있는데, 저는 이제 하나 믿는 것은 이란이 지금 사실은 비록 종교로 다 뭉친 나라라고 하더라도 79년도까지는 자본주의 맛을 봤던 나라고, 물론 지금 40년 정도를 이제 어떻게 보면 신정체제로 좀 이끌고 가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게 그렇게 뭐 사실 그 뿌리가 자본주의하고 친미적인 어떤 외교 정책에 근간을 뒀던 나라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란이 그 이스라엘 같이 그런 어떤 결속력을 가지진 못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 인구가 상당히 많잖아요. 9천만이나 되는데 100만 단위인 이스라엘하고 비교가 안 되잖아요. 100만 단위인데 1000만도 안 돼. 100만 단위고 이란 9천만인데 9천만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이제 뭐 다양성도 있을 거고, 뭐 사람들의 어떤 그 국민들의 어떤 성향의 다양성도 있을 것이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고민스러울 것 같아요. 예, 고민스러울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아마 미국이 개입하지 말아라, 지금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이게 뭔 얘기냐면 미국이 개입하지 말라는 거는 미국이 뭔 총 들고 들어오지 말라 이게 아니라 미국이 벙커버스터를 쓰지 말아라 이 얘기예요. 벙커버스터. 예. 벙커버스터를 안 쓰면 이란은 자기들의 핵무기의 개발을 지킬 수가 있어요. 예, 지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란이 사실 지금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거의 99.9% 단계까지 끌고 온 핵무기 개발을 벙커버스터로 한 방에 날려버릴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들의 어떤 그 희망이 무너지는 거지. 희망이. 그 무슨 희망이 무너지냐? 핵무기가 있어야 뭐 핵 관련된 협상을 할 수 있잖아요. 협상을. 우리 핵무기 포기한 대신에 뭐 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난리를 치냐면, 이란하고 이제 미국하고 뭐 협상을 할 때 우리하고 똑같은 마음인 거야, 이제. 그러니까 북한이 미국하고 무슨 협상을 하는데 우리한테 이익적으로 안 좋은 소리를 했을 때 미국이 그걸 들어줘 버리면 우리가 되게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예.
만약에 미국이 우리한테 100을 줬던 거를 북한한테 50을 주고 우리한테 50만 준다 그러면은 우리는 북한하고 미국이 단독으로 협상하는 것을 방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국익을 위해서. 근데 지금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란하고 같은 민족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걔네들, 우리는 그래도 뭐 북한이 뭐 같은 민족이네 뭐네 해가지고 이제 민주당 애들은 북한의 어떤 역성을 좀 들어주는 맛도 있지만,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란이 뭐 미국하고 무슨 협상을 한다 뭐 한다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일고의 여지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협상해가지고 중동에서 만약에 이란이 어느 정도의 기득권을 가지고 또는 뭐 프라이어리티를 가지고 간다는 거, 이런 거를 또 뭐 이니셔티브라고도 하죠. 그런 것들을 이스라엘이 용납하고 싶지가 않은 거지.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 자꾸 미국을 꼬시는 게 뭐냐면, 벙커버스터 그냥 줘. 우리가 알아서 할게. 우리가 다 쳐맞고 할 테니까 그냥 줘. 우리가 그냥 다 마무리할게. 그냥 이런 얘기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지금 이 중동 지역의 패권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본인들의 국익이 달린 문제야. 미국이 지금 고민스러운 게 뭐냐면, 이참에 그냥 이스라엘 우리 말 잘 듣는데 이스라엘로 패권을 그냥 넘겨줘? 어떤 놈 옆에서 이제 국가안보보좌관이 그러겠지. 아유, 형님, 이스라엘 어떻게 믿어요? 저 새끼들이 지금 저러는데 우리한테 또 어떻게 돌변할지 어떻게 알아? 그냥 세력 균형으로 해.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사우디하고 터키 이런 새끼들이 서로 대가리 터지게 싸우게 놔둬요. 자꾸 그거 하나로 패권을 주지 말고. 패권 주면 저것도 문제돼. 응? 그러면 또 옆에서 누가 그러겠지. 아니, 이란을 저거 어떻게 믿어? 이란도. 이스라엘도 못 믿지. 이란은 더 못 믿지. 응? 이란 저거 만약에 놔뒀다가 저것도 나중에 핵무기 몰래 북한처럼 개발해가지고, 그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이참에 그냥 우리가 밟을 수 있게 죽여버리는 게 낫지 않아? 이렇게 자꾸 설득을 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트럼프 머리가 쥐가 나는 거예요, 지가. 얘 얘기도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얘 얘기도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골 때리는 거야, 지금 상황이. 응? 지금 괜히 또 옆에서 또 누가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94년도에, 클린턴이 북폭할 때 하자 그랬으면 했으면 지금 북핵 같은 것도 없고 우리가 얼마나 편해. 북한도 그냥 가지고 노는 건데 우리가 그걸 안 했기 때문에 이 난리가 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뭐 클린턴 같은 경우, 클린턴이 아니라 트럼프 같은 경우는 정말 본인이 이런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것을 즐기기도 하겠지만 고민스러울 겁니다. 상당히. 제일 좋은 것은, 트럼프가 제일 좋은 방식은 뭐냐면, 이란이 알아서 우리 핵무기 포기할 테니까 요것만 하던 그가 빨리 오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하고 협상할게요 라는 얘기가 빨리 오는 걸 이제 바라는 건데, 미국도 사실 그걸 바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스라엘하고 이란이 둘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최종적으로 미국이 결정하길 바라는 거지, 미국이. 근데 미국이 결정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란이 결국은 미국하고 핵협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핵협상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핵협상을 하려면 핵이 있어야 되는 건데, 핵이 이제 벙커버스터에 의해서 박살이 나면 협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상황은 어쨌든 미국 입장에서는 소환되고 코푼 상황이라는 것은 누가 봐도 뻔한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상황을 어떻게 되돌릴 방법도 없어요. 이미 이스라엘이 여기까지 온 이상은, 그리고 사실 이스라엘도 나름 어떻게 보면은 위험 부담을 엄청나게 지고 가는 거잖아요. 자기들도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여기서 예를 들면 뭔가 이란하고 미국이 협상을 해가지고 전쟁이 이제 어떻게 보면 종식이 되면 좋은데, 문제는 이제 이스라엘이 아마 상당히 기운이 빠질 거예요. 왜 기운이 빠지냐? 자기들 지금 가용 군사력에 지금 거의 3분의 2를 쓰고 미사일도 거의 다 썼다 그래. 그리고 비행기도 지금 거의 뭐 많이 지금 파괴되고, 거기다가 지금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지금 한번 선빵을 날렸기 때문에 이제 날라오는 보복이 두렵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만약에 이란을 초토화시키지 않고 핵무기를 박살을 안 내면, 결국 이란이나 이런 애들은 결국은 미국하고는 어떻게 보면 잘 지낸다고 하면서도 결국은 이란 내에 있는 강경파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저거 작살 내야지 저거, 우리가 맞고 처맞으면 어떡해, 우리도 한번 줘야지, 이렇게 결국은 설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제 미래의 보복에 대해서 계속 두려워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겁니다. 왜? 정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게 되잖아요, 이란한테. 지금은 전격전에 의해서 결국 공중망이, 방공망이 다 무너져 버리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란이 상당히 지금 정신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공갈도 날리는 거야 사실은. 미국한테. 야 미국 너 좀 우리 저기 버거버스터 저기 뭐야 빌려주고 하면은 우리 너희들 다 저기 뭐야 전면전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건데 그 얘기 맞는 얘기지. 맞는 얘기인데 사실 이게 이제 이란이 만약에 궁지에 몰렸기 때문에 하는 어떤 뻥칼 수도 있거든. 아니 뻥카지. 뭐 지금 이 상황에서 정권 무너지면 어떻게 날리겠어.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55대 45로 가겠지만 저라면은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는 어려운 결정이겠지만 벙커버스터를 써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왜냐면 이란을 여기서 다시 또 이 종파, 이 신정 정치를 살려두고 이란 내에 있는 그 자유 세력들, 응? 이란 내 우파들이지 말하자면 우파들이 지금 저게 이란이 결국 좌파들한테 지금 40년 동안 묶여서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저기 말이 신정 정치지 결국은 저게 좌파 카르텔이야. 좌파 카르텔 아니고서야 어떻게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저렇게 친하게 지내. 좌파 카르텔 맞지. 미국 우파가 지금, 그러니까 이란 우파가 혁명에 의해서 지금 40년 이상을 지금, 포획당한 거야.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참에 그냥 이란을 다시 우파의 품에 넘겨줘야 돼요. 자유 우파의 품에 넘겨줘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요번에 이 벙커버스터를 써야 됩니다. 써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싶어요. 물론 지금 뭐 전쟁에 이제 힘들어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 네가 전쟁하는 것도 아니고 너는 편안하게 한국에 있으면서 그런 소리 하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물론 그렇죠. 맞는데 희생이 없는 자유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이란 우파들도 이참에 이란 시민들도 이참에 이게 군사 시절이잖아요. 거기 어디야? 이란 핵시설이 사실은 뭐 그게 민간인들이 많은 것도 아니고 거기가 폭파당했다고 해서 지금까지 뭐 썼던 돈이니 뭐니 다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게 시민들의 돈이 날아가는 것도 아니야. 이미 쓴 거 어떻게 그거 할 수 없는 거지. 지금 이미 고생한 거. 그렇다고 해서 그거 폭파했다고 해서 뭐 원래 그게 뭐 안 폭파했으면 그게 뭐 쌀이나 빵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이미 또 일하는 정권 바뀌면 지하에 매장되어 있는 엄청난 석유를 경제 발전에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봤을 때 트럼프가 상당히 고민스럽겠지만 전 트럼프가 국내에서도 그렇게 반란법을 발효해서 계엄을 선포할 수 있을 한다는 정도의 그런 결기를 가진 만큼 이란에서도 그런 정도의 결기를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트럼프가 오늘 얘기를 한 건 뭐냐면 이란이 핵무기를 가진다는 거하고는 우리가 어떤 협상도 할 수 없다. 이런 건데 결국은 지금 상황에서 이제 미국이 바라는 거는 너희들이 뭐 신전 정치를 하든지 말든지 핵무기를 포기하면 살려주겠다. 이게 이제 미국의 최종적인 의견이에요. 그러니까 항복이라는 것은 핵무기. 근데 이란이 신정 정치가 핵무기가 어디가 없다고 하면요. 마치 지금 김정은이가 핵무기가 없으면 밑에 있는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김정은을 뭘 무서워하겠어요. 그리고 임기도 없어지지 그만큼. 일단 독재국가는요. 과거에 마찬가지지만 뭐 히틀러 때도 그렇고 뭐 옛날 뭐 스페인 프랑코도 그렇고 지금 북한도 그렇고 이란도 마찬가지지만 푸틴도 마찬가지예요. 독재국가는 반드시 군사력과 같이 갑니다. 예, 왜냐하면 경제가 독재국가가 됐을 때 그렇게 빨리 발전하기가 어려워. 박정희처럼 저렇게 뭐 지능적으로 잘 하지 않는 이상은 보통은 자원의 재분배가 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고 특히 좌파 독재 같은 경우는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예. 근데 이제 그나마 러시아가 그래도 좀 이렇게 복제를 하면서도 뭔가 좀 올라오는 이유는 워낙 좌파였잖아요. 공산주의라는 것에 이제 포획돼가지고 있을 때 푸틴이 그래도 나름 우파의 역할을 한 거야. 푸틴은 비교적 예전에 공산당이었으니까 예전 공산당에 비해서 푸틴은 당연히 우파죠. 비교적 상대적으로 우파 아닙니까?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미국은 어쨌든 신장 정치가 이제 유지되더라도 이 핵무기가 없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거겠지만 실제로 이제 지금 이란 같은 정치 체제에서 핵무기가 없으면 아마 정치력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을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약간 좀 시간을 두고 가느냐 그냥 신정 정치 어차피 너희들 죽으니까 그냥 뭐
지금 일단 핵무기부터 없애자라고 하는 게 미국이고, 이스라엘은 그 신정정치 하는 동안, 걔네들이 이제 핵무기 없고 발버둥 칠 때 결국은 뭘 원하느냐,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그 결집, 그걸 통해서 자기들의 정권의 정당성을 회복하려고 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반 이스라엘 전선을 펼치면서 이란 사람들을 다시 또 뭉치게 만드는 그런 과정을 거쳐갈 건데, 그러면 결국은 이제 지금 만약에 벙커버스터를 때리면 미국한테 갈 증오가 이스라엘한테 이제 가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미국이 계산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핵협상을 통해서 핵무기만 걸러내고 이란은 그냥 어떻게 보면 놔둬버리는, 그래서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니네들끼리 알아서 싸워라, 뭐 이런 경우가 이제 지금 옆에서 얘기해주고 있는 것일 것이고, 근데 그 과정이 제가 봤을 때 우리 그냥 뇌피셜이야. 그것도 또 그게 솔직히 그렇게 될지 안 될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바로 눈에 지금 보이는 거야. 지금 못 죽이면 못 죽여, 지금 못하면 못해, 이 상황으로 갈 수 있을지. 그러니까 지금 이제 폭탄 터트리자, 벙커버스 터트리자는 사람들은 이제 북폭을 얘기할 겁니다. 북폭. 지금 이제 94년도 때 미국이 북폭을 안 해가지고 결국은 지금 더 힘든 상황이 와 있는 상황을 계속 얘기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하자. 지금 이스라엘 애들이 한대잖냐. 그냥 우리가 그냥 하자. 그때는 김영삼이가 반대해가지고 한국에서 반대해서 우리가 못했지만, 지금은 옆에서 이스라엘이 한대잖냐, 자기들이. 왜 우리 그냥 폭탄 주자. 이 과정을 지금 막 설명하고 있을 거고, 반대쪽에서는 아유, 야, 북폭하고 달라. 이거는 다르고, 이거 이란하고 잘 지내면 좋잖아. 산유국이야. 이란 그리고 뭐 나름은 쟤네들도 정신머리 똑바로 박혀있는 애들이고 페르시아 애들이라고. 그 누차 얘기하지만 중동에서 패권을 왜 이스라엘한테 줘야 돼? 계속 지들끼리 싸우게 만들어야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지루한 싸움으로 요구하는 사람들은 이제 미국 군산복합제, 그러니까 미국 이제 군수산업들을 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하고 이란이 서로 엄청 싸우길 바라는 거죠, 앞으로도. 그래서 지금 벙커버스터 쓰지 말아라고 아마 설득하는 쪽은 아마 미국 군수산업 쪽일 거예요. 군산복합체들, 예. 그 사람들일 거고, 반대로 지금 이제 벙커버스터 주자는 쪽은 아마 민간인 쪽에서 군사 전문가들일 겁니다. 아마 그 뭐 대학 교수라든지 국가안보보좌관들,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돈과 관련 없는 사람들은 지금 끝내야 된다. 지금 끝내야 된다. 이 얘기를 아마 프로페서들, 교수들은 아마 지금 끝내야 된다 얘기를 할 거고, 아마 돈에 관련된 사람들은 지금 군수산업, 여기에 관련된 사람들은 아마 일단 이란이 협상을 해오면 받아라. 그리고 우리가 이스라엘에 추가적으로 더 무기도 더 팔아먹을 수 있고, 여기서 이스라엘한테 패권을 주지 말자. 옥신각신하게 싸워야 된다. 이 얘기를 아마 하고 있는 쪽은 아마 군산복합제, 군수산업 쪽, 뭐 이런 게 이제 사람들일 것이다. 이게 이제 제 예측이에요. 아무튼 지금 상황에서는 트럼프가 어떤 쪽을 선택할지 모르는데, 저도 어떻게 보면 뭐 군수산업 쪽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북핵 상황을 지금 보면 알잖아. 40년 동안 봤잖아요. 지금 이란 이거 못 건드리면요, 결국은 뭐 핵협상 한 해 만에 그러다 결국 이란 핵 만들어요. 분명히 만들어. 다시 이런 기회는 오지 않아. 다시 이렇게 이란의 핵을 없앨 수 있는 기회는 절대 오지 않는다. 그리고 이란도 이게 어디다 숨겨놨는지 알 수가 없어. 알 수가 없어요. 북한도 뭐 핵 다 뭐 분리했다고 그러고 다 폭파했다고 그러고 그런 글 알리치고 생쇼를 다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경수로 만들어주네 뭐네 해가지고 어떻게 됐어? 결국은 몰래 만들었잖아요. 왜냐면 핵의 유혹은 달콤해. 핵이 있으면 정권을 유지할 수 있단 말이야. 특히 이란 정권이라는 것은 북한 정권보다 더 달콤하죠. 북한은 아무것도 없는 나라인데 이란은 석유가 있잖아. 인구도 9천만이라고. 중동이 어떻게 보면 패권 국가란 말이야. 그 권력을 쥐고 있으면 꿀이 떨어지는데, 왜 내가 핵무기를 포기하겠어? 말이 안 되는 소리지. 북한보다 더 포기 못하죠. 북한은 가진 것도 없는 놈들이 지금 핵 놓고 지금 전화를 치는데.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바로 폭격을 해야 된다. 정 본부장은 제가 생각할 때는, 제 의견은 바로 벙커버스터를 때려서 폭격을 해야 된다. 이 의견을 전달을 드리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